네, 안녕하세요. 저는 DB 및 데이터 마이닝 연구실의 박사과정 최희찬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싱겐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읽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싱겐이라는 이제 이름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싱겐은 이제 다른 겐들처럼 이제 여러 장을 통해서, 겐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싱글, 그러니까 한 장의 이미지 데이터만을 가지고 겐 모델을 학습하는 형태의 그런 이제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네, 먼저 서론입니다. 네, 걔는 이제 아시다시피 시각적 데이터의 이제 고차원 분포를 이제 모델링하는 것에 이제 큰 발전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특히 언컨디셔널 걔는 클래스별 데이터셋, 그러니까 뭐 얼굴 데이터나 이제 침실 데이터 뭐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훈련됐을 때 좀 더 이제 현실적이고 좀 더 고품질의 이제 샘플들을 생성하는 것에 이제 큰 성과를 보였는데요. 네, 하지만 아직도 이제 데이터 분포의 정확한 이제 예측이 어려워서 좀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게 이제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단 한 장의 데이터, 그러니까 단 한 장의 이미지로 이제 언컨디셔널 이미지를 생성하게 해보자라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제한하는 이제 네트워크에 추가적인 학습 없이, 그 다른 이미지들의 추가적인 학습 없이 다양한 이제 이미지 매니플레이션, 뭐 슈퍼 레졸루션이나 뭐 그림에서 이미지로 바꾸는 거, 뭐 등등 다양한 이제 매니플레이션도 가능하게 해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네, 우선 관련 연구입니다. 관련 연구 첫 번째는 이제 싱글 이미지를 가지고 딥러닝을 사용한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가지의 이제 이미지만을 가지고 학습하는 여러 이제 딥러닝 모델들이 존재를 했는데요. 근데 그런 모델들은 이제 한계점이 그냥 주로 텍스처만 학습을 한다거나 해서 이제 정확한 그 물체의 쉐입이나 배열 같은 정보를 학습하는 것에는 좀 한계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싱겐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의 이미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 이제 좀 정확한 정보를 포착을 해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관련 연구로는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들이 이제 다양한 이미지 매니플레이션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매니플레이션에는 뭐 이미지 에디팅, 그러니까 이미지를 수정하는 작업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림에서 그림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에서 실제 어, 리어, 현실적인 사진으로 바꿔주는 뭐 작업이나 뭐 다양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들은 각각 그 이미지 에디팅이면 이미지 에디팅, 스케치 투 이미지면 스케치 투 이미지,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진 각각의 모델이 다 각각 필요하지만 싱겐이라는 모델 하나만으로 이 모든 매니플레이션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싱겐도 기본적으로는 언컨디셔널 방식을 사용을 하지만 어떤 매니플레이션 과정인지에 따라서 이제 컨디셔널 접근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보여지는 이 그림이 싱겐의 전체적인 아키텍처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멀티 스케일로 여러 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이시면 이제 GN, 그러니까 가장 아래쪽에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랜덤 노이즈로부터 이제 아주 작은,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느낌만 알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 생성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그 위층에서는 거기에 조금의 디테일을 조금 더 추가한 형태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위층에서는 여기 그 전층의 이미지를 또 기반으로 조금의 디테일을 조금 더 추가하고, 그리고 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디테일을 추가해서 가장 위층에서는 이렇게
리얼에 비슷한 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이게 리얼 이미지고 여기서 생성된 이미지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보통처럼 전체의 이미지를 두 개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패치 단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치 단위의 구분이라는 거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전체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에서 일부 조그마한 패치 부분을 보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이게 분간이 안 갈 때까지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패치들은 이제 오버랩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이 패치의 분포가 리얼과 거의 일치하도록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레지듀얼 러닝, 그러니까 잔여 학습을 사용을 하는데요. 잔여 학습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전의 정보를 계속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정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전 정보에서 이후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그러니까 추가되는 부분만 이제 학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겐의 제너레이터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적죠. 그래서 이제 그 가벼운 제너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벼운 제너레이터를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앞서서 보신 구조처럼 이제 여러 개의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해도 이제 괜찮은 그런 이제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5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블록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리키렐루가 이제 조합된 그런 간단한 그런 구성입니다. 네. 로스 펑션은 이제 애드버서리얼 로스랑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둘 다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애드버서리얼 로스는 그냥 원래 겐에서 흔히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제 WGEN GP 로스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가장 아래층의 그 노이즈를 제외하고는 그 위에서는 노이즈를 다 0으로 고정시켜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그 가장 아래층에 있는 노이즈도 만약에 0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원본을 그대로 생성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일단 이제 실험 결과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자, 왼쪽에 이렇게 사진 한 장이 이제 트레이닝 이미지입니다. 자, 요거를 트레이닝 이미지로 삼고 이제 오른쪽 이 여러 개가 생성된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사진들을 보면은 이렇게 다 그럴싸하게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걔네 구조상 걔네 그 내부 구조에 이제 CNN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CNN만을 사용하는 것의 이점으로 아웃풋의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사이즈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그래서 그 다양한 사이즈의 이미지들 다 이제 모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요거는 이제 슈퍼 레졸루션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처럼 엄청 조그마한 이미지를 크게 만들고 이제 슈퍼 레졸루션을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만든 결과고요. 지금 사진 이렇게 정성적으로만 봐도 그러니까 학습이 잘 된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페이지의 결과는 이제 사진을 그러니까 이 총 n개의 계층이 있는데
n개의 계층을 제일 n번째, 제일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랜덤 노이즈부터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뭐 그냥 풍경 사진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크게 이제 뭐 어색한 점이 없을 수가 있지만 요런 이제 사람 얼굴 데이터나 요런 지금 얼룩말과 같은 동물 데이터 요런 데이터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게 지금 보시면 다리가 지금 6개입니다. 네, 이런 것처럼 이제 처음에 아예 랜덤하게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전체 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n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n-1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그러니까 n을 시작하는 위치를 조정을 했을 때 결과를 한번 비교한 건데요. 그래서 n-1에서 시작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결국 n번째에는 n번째 그 계층에서 원한 그 맞는 스케일로 이제 다운 샘플링을 해주는 거죠. 다운 스케일링을 해줘서 인풋으로 넣어주고, 그러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제 n-1 계층부터 이제 랜덤하게 또 제너레이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n번째에서 그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사이즈로 이제 다운 스케일링을 해서 인풋으로 넣어줬을 거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이제 다리가 4개 라는 그런 큰 정보들은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요 계층을 조금 더 위에서 시작할수록 전체적인 그 그림의 그 큰 틀은 거의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n-1에서 시작했을 때는 지금 요 얼룩말의 그 모양은 비슷한데 지금 무늬가 좀 크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좀 더 위에서 n-2에서 시작했을 때는 무늬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무늬도 거의 비슷한데 그 와중에 디테일한 정말 이렇게 작게 떼서 봤을 때 이렇게 나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봤을 때는 똑같은 사진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작은 부분을 패치 부분을 확인을 했을 때는 디테일이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n의 수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인데요. n의 수가 이제 작게 되면은 이제 그냥 그저 n이 작을 때는 그냥 이 텍스처만 학습하게 되는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놓치고 그냥 전체적인 큰 텍스처만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본 결과 한 n의 수는 8이었을 때 제일 좋았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량적인 평가인데요. 여기서 이제 AMT라는 것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MT가 뭐냐면은 아마존에서 이제 그 제공을 하는 이제 크라우드 소싱 서비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사람들한테 이제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페이크인지 리얼인지를 구분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퍼런스를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n에서 시작한 완전히 그 랜덤하게 처음부터 시작한 것과 n-1 처음 큰 틀은 주고 시작한 두 가지 경우로 나눴고 그 다음에 paired와 unpaired라는 두 개의 질문을 통해서 정확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paired 같은 경우에는 리얼과 페이크 이미지 두 개를 동시에 보여주고 어떤 게 페이크인지를 고르는 거고 unpaired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그냥 아무거나 페이크 이미지일 수도 있고 리얼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그 둘 중에 아무거나 한 장을 보여주고 이게 페이크인지 아닌지를 맞추라고 하는 게 이제 unpaired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치화한 것이 이제 컴퓨전인데요. 50%에 가까울수록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측정한 것이 이제 다이버시티라고 생성 이미지의 이제 다양한 정도. 그래서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제 n에서 시작한 게 아무래도 n-1은 큰 틀을 주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n에서 시작한 게 이제 다양한 정도가 더 크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aired와 unpaired 결과를 보시면 당연히 이제 paired는 리얼과 페이크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고르는 거기 때문에 unpaired일 때 지금 42.9
47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 사람도 헷갈릴 만한 페이크 이미지를 잘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SIFID라는 매트릭을 하나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SIFID가 뭐냐면은 원래 이제 다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FID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 이미지가 그럴듯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이제 FID인데 SIFID는 여기에 이제 싱글 이미지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한 장의 이미지 안에서 패치 사이의 관계를 이제 보고 이 그럴듯함의 정도를 따지는 거고요. 이 논문에서 제안한 거고 결과적으로 이게 값이 작을수록 좀 더 리얼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릴레이션이라는 이제 매트릭은 이제 SIFID랑 AMT 두 개의 수치를 이제 조합한 건데요. 간단하게 그냥 이제 그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그냥 이 숫자가 작을수록 더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좋은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이제 정성적인 평가입니다. 요거는 이제 슈퍼 레졸루션에 대한 결과인데 지금 왼쪽에 인풋에 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이제 슈퍼 레졸루션을 적용을 한 결과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왼쪽에 두 개는 지금 데이터셋, 그러니까 여러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된 모델들이고 오른쪽에 이게 세 개는 싱글 이미지만을 가지고 학습된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수치가 있는데 이 수치가 지금 작을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싱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다른 한 장을 가지고 학습한 모델들보다는 당연히 좋은 건데 심지어 이제 여러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한 이제 SRGAN이라는 최신의 이 논문이 나왔을 당시에 가장 우수한 편에 속한 이제 그런 모델과 비빌 정도로 정확도가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페인트 투 이미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림을 실제 사진으로 바꿔주는 그런 이제 실험인데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은 요 이미지로 진행을 하고 인풋 이미지를 그러니까 n번째 레이어에 요거를 인풋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레이어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씩 이제 디테일이 더해져서 실제 이미지처럼 이제 바뀌게 되고 싱겐에서의 최종 결과가 이렇게 다른 이제 모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이제 만들어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디팅, 그러니까 이미지를 수정하는 건데요. 이제 A가 트레이닝 이미지고, 그 다음에 B는 에디티드 인풋,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랜덤하게 이렇게 좀 그 배치를 바꿔서 이미지를 이제 좀 자연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C 같은 이제 다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데 C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B 이미지를 n번째든 n-1번째든 인풋으로 주고 또 레이어를 올라가면 올라가게 될수록 점점 디테일함이 더해져서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결과는 하모니제이션이라고 인풋, 그러니까 뒤에 보이시는 어떤 이런 그림에다가 완전히 이제 다른 데서 가져온 그림 두 개를 합치고 결과적으로 그 하모니, 그러니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미지를 이제 수정을 하는 건데요. 다른 알고리즘보다 이것도 이제 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싱겐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네, 단일 이미지에서 이제 학습되는 새로운 이제 언컨디셔널 방식인 이제 싱겐을 도입을 했고요.
텍스처를 넘어서 이제 진짜 사실적인 샘플을 생성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내부 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내부 학습이라는 게 이제 이미지 하나만을 가지고 학습하는 경우에는 외부 학습, 그러니까 다른 여러 데이터를 사용하는 학습보다 이제 당연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개 한 마리를 대상으로 학습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품종, 다른 품종의 개를 만들 수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이제 당연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이제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눈으로 이제 확인한 결과 이제 싱게는 광범위한 이제 다양한 태스크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또 실험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싱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미지 조작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툴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논문의 전반적인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싱겐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